자,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더운 8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더위가 조금이라도 잊혀질 수 있길 바라며 핵심만 딱딱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이 상황에서 중동 쪽에서의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는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오는 13일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4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5일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가장 최근의 지표는 CPI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상치가 3.0 정도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앞자리가 2로 바뀌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지금 당장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PI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약간 CPI의 선행 지표의 느낌이 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좋으면 다음 달 되게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실업률이 높아진 부분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좋으면 조금 한숨 돌려도 된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각각 지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지면 좋은 거고, 얘는 엄청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유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호재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너무 폭락만 안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물가들이 둔화가 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조금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모습, 요게 우리 입장에선 최고로 좋은 그림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 모르다 보니까는 약간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어갖고, 이게 긴장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F-35 전투기 있죠. 요거랑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유도미사일 잠수함을 중동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서로 간에 공격이 계속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전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천연가스 생산량 전 세계 2등인가 그래요. 그리고 원유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1등인 이 러시아 쪽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까지 여기에 파고 들어가지고 가스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가스 가격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유가가 반응하는 것처럼 한동안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걸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가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되게 많이 갈 수 있으니 원가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이 역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현재 80.06달러로 하루 만에 플러스 4.19% 상승 마감하게 되었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 어떤 뉴스 있는지 또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새롭게 등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성능의 향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면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점점 발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실적 발표할 때에는 AI 서비스가 제공이 되긴 하지만 예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의 이제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출로 연결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이젠 못 쓰고 못 빼긴다, 얘기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이 약간 시장의 특이점을 돌파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AI를 쓰는 그게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AI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라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가파르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D램 증설 투자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부장 이번에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AI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된다면 발전 설비에 대한 니즈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전선 변압기가 최근 굉장히 커지게 되었잖아요. 이외에도 ESS라든가 아니면 수소, 그 이외에 다양한 발전 설비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좀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9월부터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이제 대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속도적인 부분으로도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니즈 있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꾸준하게 집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넥슨 게임즈 이런 대장들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아래를 따라가는 테마의 종목들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쪽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갈리긴 하더라도 섹터 전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테마성 때문에라도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곤 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소비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유럽과 미국에서의 판매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 성장 가도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도 유동성 공급해서 경제를 살려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이거 새로운 시장 뚫어냈는데 기존의 시장도 좋네. 와, 이거는 최고 전성기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금 이 서울의 집값이 요동을 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자연스럽게 건설업계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 다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섹터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 이미 소비 여력 바닥. 지금 한국도 비슷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싸게 이제 여행을 했던 일본들도 엔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떻게 갈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꾸준하게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업황은 요 리튬의 가격이랑 딱 정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살아나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가도 계속 안 좋을 수 있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차근차근 반등 구간이 언제쯤 올지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기차 가격의 부담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요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계속 꼬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13일 오늘 시장 정리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핵심 구간 왔는데, 이 마지막 한 끗 돌파가 안 되고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만 지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들려오는 소식이 뭐죠? 계속해서 이 밥켓을 쪽에서 로보틱스랑 합병하려고 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 제동부터 시끄러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현재 두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은 뭐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금감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다가 어느 순간 풀어주게 될까요? 일단 합병이 무산된다든가 아니면은 합병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통과를 시켜주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너빌리티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산되면은 뭐 어차피 매년 700억씩 이 배당 들어오는 거 꾸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고 합병 비율 요게 조정되면은 일단 이 분할을 통해서 1조의 현금이 생겨서 미래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주로 얻게 될 비율이 올라가니까 야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리는 게 뭡니까? 값캣, 더블 카운팅으로 어차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100% 주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냥 나오는 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본업이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원전 말고도 발전 설비에 대해서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발전 설비가 지금 당장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AI를 필두로 하는 전력 사용량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관련 시장도 같이 커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새로운 이 가속기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또 한 번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좀 각을 재고 있었던 신규 발주가 한 번에 몰아서 올 수도 있어서 잘만 한다면 이를 통해서 두산 수주장고 또 한 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1차 발전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전기 사용이 덜할 때 이걸 보관할 이러한 또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ESS와 수소인데 지금 ESS 한국 쪽에서 다른 쪽 열심히 하고 두산은 수소 밀고 있는데 수소 발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잔여 전력 보관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세일즈가 열심히 진행이 될 수 있어 갖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을 수소터빈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순간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요 역시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호재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수급 괜찮고 차트 괜찮으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했을 때 수급,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다? 얘는 외국인 수급이 괜찮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관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금상첨화고. 근데 어제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걸 꼽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기에서 횡보하다 올라가는 것과 여기에서 횡보하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속도적인 부분은 현 시점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 선 121선 위에 있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수급이 조금 안 좋더라도 홀딩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241선까지 떨어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요 감안을 하시면서 요 취향에 맞는 분만 끌고 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이 위쪽에 있었을 때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떤 걸 기대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금 60일과 120일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랬을 때 21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고 60일마저 돌파하면요. 보통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그럼 그때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거 되게 자주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예시로 볼 수 있는 거 최근 것도 볼까요? 여기도 얼추 비슷하네. 아래로 떨어졌다가 120, 60 사이 어떻게든 회복했다가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하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시도가 나오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추세가 한번 잡힌 거 안 꺾이니까 계속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전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훌륭한 예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간 여기도 똑같죠? 볼린저 상단 딱 갔다가 이렇게 추세 잡히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면은 좀 길게 이어져서 이 추세를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알아둬야 되는 패턴이다. 요거 그냥 얼추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이 역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어쨌든 121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걸 1번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분할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두산 입장에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쁠 건 전혀 없다. 물론 밥캣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수급은 외국인 기관 쪽 꾸준하게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21선 위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돌파하면 61선 돌파하는지 보고 만약에 지지라인 여기 계속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61선 돌파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쭉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야 여기 중심으로 또 한번 추세가 잡히겠구나 요 마인드로 끌고 가시는 거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에서 2만 1,000원 부근에 물려있는 개미가 많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소화하는지 보고 소화를 수급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있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찍는 걸로 하고 현재 위치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더운데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